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막마또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사건은 동해 학습지 교사 사건입니다. 2006년 3월 14일 강원도 동해시 심곡동 약천마을, 물이 좋기로 유명하고 이런 물을 뜨려고 약천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천마을의 자랑인 우물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자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24세 학습지 교사 김씨였습니다. 2006년 3월 14일 마을 주민이자 농부 A씨는 밭에 퇴비를 주고 목이 말라 밭 근처에 있는 우물에 갔습니다. 밭 근처 우물은 항상 물이 잘 나왔고 수량이 풍부해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나왔습니다. A씨는 물을 받던 중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나오자 깜짝 놀라며 섬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나오는 파이프관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나오자 당황해하며 나무로 만들어진 우물 뚜껑을 안간힘을 써가며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을 보자 처음에는 인형을 누군가 넣어놨나 라고 생각하며 우물 안에 있는 형체를 끄집어내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만지는 촉감이 사람 피부 같은 느낌이 들어 A씨는 약촌마을 통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을 통장 최씨는 A씨의 말을 믿지 않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산불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네 노인도 A씨와 같이 우물의 물줄기가 이상하다고 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급히 A씨가 있는 우물로 이동을 했습니다. 최씨와 A씨가 같이 우물 안에 있는 형체를 확인하자 15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여성이 우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사를 하던 중 3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날 저녁 동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수업을 마친 뒤 연락이 끊기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견 당시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우물 안에서 했거나 범인의 소행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 김씨가 발견된 우물은 깊이 1m도 되지 않는 얕은 깊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씨는 극단적 선택보다 범인의 소행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김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 김씨의 위 속에서 3월 8일 실종신고 당시 방문한 가정집에서 먹은 음식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 후 실종 당일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고 다음날 약천마을 우물에서 남쪽으로 7-8km 떨어진 동해체육관 앞 주차장의 수도가에서 김씨가 타고 다니던 빨간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는 어지럽혀진 김씨의 옷과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량 안에는 누군가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었고 경찰은 이 승용차 안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자동차 안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씨의 자동차가 수도가 앞에서 발견된 점을 보아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없애려고 걸레 같은 것으로 자동차 내외부를 깨끗이 닦아내어 머리카락이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김씨가 가정 방문한 집은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김씨가 발견된 약천마을 우물과 김씨의 차량이 발견된 동해체육관의 사이에 있었죠. 경찰은 이런 점들을 보고 김씨가 가정 방문 수업을 마치고 나와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범인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김씨의 강한 저항 탓에 미수에 그치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동 경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CCTV를 확보했고 약천마을 인근 산불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김씨의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이었고 해상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영상이라 성별조차 판독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약천마을 통장 최씨는 약천마을에 뚜껑이 있는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우물에 유기한 것을 보면 범인은 이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시 약천마을에서 자동차가 발견된 동해체육관까지
전체 7, 8km의 CCTV 모두 확인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피해자 김씨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도 했지만 소득이 없었고 2006년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방법용 CCTV 또한 보급되지 않았고 또한 발견 장소가 조용한 시골이었기에 수사는 더욱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씨의 사건 이후 3개월 정도 지나고 동해시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6년 6월 1일 밤 동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타려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에 폭행을 가하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범인은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40대 여성이 발견된 곳은 김씨가 발견된 약천우물 근처였고 극적으로 깨어난 40대 여성은 바로 경찰한테 가서 당시 있었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덩달아 경찰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의 사건과 동일범일 확률이 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주 후 6월 23일 밤 동해시 부곡동의 또 다른 아파트 앞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승용차에서 내리던 40대 여성을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며 습격을 했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범인은 인근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같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군인이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범인을 쫓아갔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40대 여성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40대 남성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세 개의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몸싸움을 하다가 범인이 골목으로 도망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차량 룸미러에 머리카락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했던 지인들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DNA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범죄자 김씨의 사건과 관련해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대상으로 대조를 했지만 일치하는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동일범이다, 연쇄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과 범인이 남긴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사건 모두 150m 반경의 동해시 부곡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여성들은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고 늦은 저녁 차에 타고 내리던 사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 여성들은 모두 빨간색 승용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색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만 의도적으로 노린 것 같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도 범인이 빨간색에 대한 특이한 집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체구가 모두 비슷했고 범인이 별도의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완력으로 제압하려던 점, 제압하기 쉬운 여성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 범인은 힘쓰는 것에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김씨 사건과 두 건의 부녀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경우 부곡동 인근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보아 범인은 인근 주민이거나 일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대상이 150cm 전후 키를 가진 가냘픈 체구의 여성인 것을 보아 범인의 체격은 160cm 초중반 정도의 키로 왜소할 것으로 생각되고 범행 도구가 없이 자기 힘으로만 저지른 점을 보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만 저지른 것 같습니다. 조용한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 범인은 2006년 그 후로 추가 범행이 없는 것을 미루어 보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안정된 생활을 다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건 발생 13년이 지나 2019년 3월 강원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사건은 제가 추후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고맛두부였습니다. Thank you.